동시호가 구간 오늘 지수 흐름부터 예상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물지수 미국 쪽에서는 소폭의 하락, 아주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좀 보합권이네요. 오늘 양대지수 출발 상황은 간밤 미국장과 마찬가지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7%의 오름세로 2362.3포인트 선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0.66% 오름세 700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호가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장 전에 동시호가 공략주들 먼저 신기수 전문가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예, TNL 골라봤고요. 네. TNL은 이제 의료용 패치합니다. 창상 피복제 패치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뭐 다쳤을 적에 위에다가 덮어놓으면은 상처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또 여드름 패치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쪽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주요 고객이 미국의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스인데 이 회사의 ODM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이 회사 전체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요번에 히어로 코스메틱스가 처치앤드화이트라는 회사에 그 인수가 됐어요. 이 회사가 상당히 이제 소비 물품 쪽으로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이제 큰 회사고 판로가 상당히 넓은 회사입니다. 유통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럽하고 또 미국 쪽에 상당히 올해 이제 급성장을 할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TNL도 덩달아서 올해 이제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전망이 좀 탄탄해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68% 상승할 걸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정말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종목을 하시려면 모멘텀주가 아니고 하시려면은 4분기 실적 시즌 때는 실적 괜찮은 종목들이라고 되는 종목들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뭐 괜찮을 것 같고 올해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5% 그리고 내년도에는 영업이익도 18% 계속해서 성장할 종목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뭐 지금 단에서 주가 흐름 보시면요 옆으로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옆으로 상당히 이제 흐르고 있지만 뭐 시장 대비 탄탄하다 보이고 그리고 올해도 성장 전망이 있고 4분기 실적 성장 전망이 있다면은 지금 접근이 가능하다 보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일단 이번에 나왔던 전고점 살짝 아래 39,000원 잡도록 하고요. 네,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박스권 하단 3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TNL 뭐 이렇게 내용 보시면은 우량 강소 스몰캡이라고 평가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천억 원 내외의 시가총액 가리키고 있고요. 무엇보다 실적 성장이 그동안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2020년 9월 고점 이후에 쭉 조정받고 횡보하는 모습을 지금 거의 뭐 2, 3년 정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올해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ODM으로 납품하고 있는 히어로 코스메틱스 이 회사 쪽이 이제 피인수되면서 앞으로 TNL도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한 성장 예상되고 있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성장 영업이익 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고요.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선 제시하는데요. 동시호가에서 0.4%의 상승으로 36,000원 선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지 전문가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한전 KPS입니다. 네. 지금 원전 관련주 오랜만에 갖고 나왔는데요. 발전 설비, 정비 전문 업체죠. 지금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과 원전 수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 비용 절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노후 원전을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더 사용하라고 수명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정비 업체이기 때문에 정비 물량 지속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원전주들 중에서는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한전 KPS가 지속적으로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일단 시초가 이하에서부터 오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39,700원, 손절가는 29,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첫 국빈 방문 관련해서 100개 기업과 함께 가는 경제 외교를 펼친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원전이 또 한 번 또 시장에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종목 대형주 최현재 전문가가 공략합니다. 한전 KPS입니다. 발전 설비 정비 전문 기업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39,700원 선, 손절가는 29,700원 선 제시하는데요. 한전 KPS의 오늘 동시호가 상황의 흐름은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58% 소폭의 상승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바닥 찍고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34,500원 선인데요.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좀 동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종목은 어제 좀 급락했었던 웹툰주의 일부 회복인데요. DNC 미디어가 3%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해외 순방 관련해서 원전, 또 에너지, 방산, 건설 쪽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일단 건설주 중에 히림 같은 종목군들 상승세 나오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의 전체적인 특징 가운데서 어떤 점 또 체크해 볼 수 있을지 신기수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상승권에서 시작을 좀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괜찮은 좀 느낌이 좀 들고,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S&P 500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S&P 차트가, 차트 형태가 상당히 좀 이쁜 형태로 마감이 됐어요. 지금 이런 형태로 마감이 되고, 특히 이제 이평선 부근에서 이런 형태로 마감이 되면은, 어쨌든 시장은 상방으로 가고 싶은 어떤 심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제 느낌이 드는 형태로 기술적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은 좀 받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CPI가 조금만 도와준다면은 시장이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좀 작동되지 않을까 기대는 좀 해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권에서 출발하는데, 근데 상승권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바로 달려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등한 부분이 있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위쪽에 61선, 120선이 있는데, 어제 한번 실패를 했고, 이틀 만에 다시 올라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내일 밤에 이제 CPI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 부분에서 힘을 조금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경계성 매물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단봉 정도의 횡보세로 좀 마감이 되는 형태가 될 걸로 이제 보여서, 어쨌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는 조금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 경제 사절단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장 강세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히림, 자연과 환경 6에서 7%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전 가운데서는 수산 인더스트리, 비츠로테크 2%에서 4% 상승입니다. 모두 이번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월 11일 수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0.5에서 1%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이 3거래일 연속 올라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낙관론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간밤 연설에서 기존의 의견을 고수하는 스탠스였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긴 했지만 통화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매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의지를 계속 좀 거듭 강조하는 형태의 발언들이었고요. 12월 CPI 발표를 현지 시간 목요일장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를 앞두고 물가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간밤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세계은행이 일단 세계 성장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올해 3%에서 1.7%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침체를 경고했고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더 높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면서 6%대 금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물가와 긴축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다만
다만 골드만삭스가 천연가스의 하락과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유럽 쪽에 올해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한 유명 억만장자 투자자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됐을 때 올해 주식 수요가 가파르게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했었던 시장이 이제는 물가 둔화 기대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에 계속 주목하는 시장 분위기고요.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정들에 따라서 중동발 이슈도 주목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오늘 장 어떻게 펼쳐질지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가 0.68%의 상승으로 시초가보다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367.2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 0.6%,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가보시면 하루 만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0.89% 오른 702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701포인트 선에서 시초가 형성한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의 매수,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하루 만에 다시 매수 전환합니다. 어제 19억 원어치의 소폭의 매도로 마감됐었던 외국인 쪽에서 73억 원어치의 매수로 출발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4거래일 만에 소폭의 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오늘 6거래일 연속의 매도를 이어나가는데요. 지수가 오르는 동안 계속해서 팔고 있는 개인, 오늘장 62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수급의 업종 동향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쪽에서 오늘장 전기전자 업종, 운송장비 업종, 서비스 유통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보여주는데요. 이 가운데서 운송장비에 대해서 기관까지 매수에 가세하면서 운송장비 동반 매수가 들어옵니다. 화학업종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사고 있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IT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는 소형주와 의약품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동향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이틀째 나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104억 원어치 외국인 쪽에서 팔고 있고요. 또 어제 2,100억 원가량의 매도를 보였던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15억 원어치의 순매수 가리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이틀째 매수를 보여주는데요. 어제 기관이 벌였던 코스닥을 강력하게 매수했었던 개인 쪽에서 100억 원 가까운 장 초반에 코스닥의 매수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환시장과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시면 일본 증시가 0.71%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3원 20전이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로 출발 1241원 선에 원달러 환율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업종 가운데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1.4%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카카오 좋고요. 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또 국민연금과 외국인 쪽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좋아지고 있고 4분기 실적 기대감 나오고 있네요. 기계업종 1.17%의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뒤를 이어서 운송장비, 그리고 전기전자, 운수창고까지 1%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업종들 보셨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통신업종 0.02%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이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전체적으로 오름세의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상승을 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플랫폼주의 오름세가 대형주에서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3% 내외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중국 소비재 쪽, 또 방산,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런 원전까지의 오름세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중동발의 모멘텀을 받고 있는 대형주들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이 2.7%의 오름세로 44,950원 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2% 넘는 상승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2% 내외로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바닥론에 대해서 오늘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1.7%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제한된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배터리주 가운데 LG화학이 0.95% 하락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같은 통신과 금융주의 소폭의 하락세 0.5%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대형주의 동향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름세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가운데서 또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디어유의 강세 8% 넘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어유가 NC소프트의 유니버스를 흡수한다는 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팬 플랫폼 버블 사업을 하고 있는 디어유가 NC소프트 내에 이 또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 유니버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디어유 인수 합병 모멘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장 이 재료에 따라서 8.5% 강세로 31,700원 선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주도 괜찮은데요. 상하 프로테크가 3.8% 오름세를 띄고 있고요. KMW, 5G 관련주, RFHIC까지 3% 내외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DDR5 신텍과 또 반도체 장비 유진테크 나란히 2% 넘는 상승이고요. 게임주 움직임 괜찮습니다. 위메이드와 또 위즐 스튜디오 같은 컨텐츠주들까지 전반적으로 2%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 컨텐츠 관련주 또 그 UAE 이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사절단에 참석하는 기업들 나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형주 동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대형주가 오르니까 뭐 지수가 오르는 거죠. 뭐 볼 거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전부 다 강세 나타나고 있고 지금 카카오, 네이버도 같이 동조를 하면서 지수 오름폭을 키우고 있어요. 대신 2차전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은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요. 역시 계속적인 수급 부담 계속 가지고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금 그와 반대로 수급에 대한 부담은 좀 덜었기 때문에 한 2% 정도 상승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계속 이런 흐름이 좀 견조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새벽 방송에서 이번 주 계속적으로 지수 반등을 예상을 했고 그런데 다만 이제 월요일 날에 오름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너무 컸다 보니까 월요일 날에 코스피 기준으로 한 60포인트 상승하다 보니까 경계성 매물 좀 조심하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주식 좀 더 사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2200에서 2500 사이에서 그 중간선은 2350입니다. 현재 지수는 2367선 가리키면서 탄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좀 전진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또 모처럼 만에 최원주 전문가가 단기적으로 그 전에 줬잖아요. 예, 또 아니라고 해주셔가지고. 아니 어제만 좀 조심하자. 그랬죠. 어제 단기 매물. 네. 예, 그 전에 제가 대형주로 정리했더니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대형주에 관심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대형주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계속 중소형주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대형주의 수익률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중소형주가 오히려 더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계속적으로 랠리를 보인다면 저평가받고 있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20% 넘는 상승률 기록하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실적 대비해서 낙폭과대되어 있는 중소형주 관심 가질 때라고 의견 주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대형주 동향 어떻게 보실까요? 대형주들은 오늘도 시장이 좀 떠시야였기 때문에 또 이제 음봉 맞았다가 또 옆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횡보하면서 이제 마감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조금 특징적인 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박스권을 탈출을 살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지금 박스권 탈출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성장주 쪽으로 다시 관심이 좀 이제 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오늘 보게 되면은 그 중국 관련주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고 2%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쉬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조정이 좀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비자 발급 중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중국 관련주는 오히려 좀
조정 기다리기보다는 좀 모아간 전략으로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낙폭과대 구간에서 좀 매력적인 쪽은 저는 여전히 뭐 전기차 소재 쪽을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안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데가 전기차 소재 쪽이 좀 낙폭과대 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에코프로 BM도 요 근래에 좀 바닥 흐름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LNF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뭐 이제 반도체 쪽에도 오늘 보니까 그 사파이어 래피드 쪽이 오늘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비코 전자도 지금 5%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심텍이라든가 뭐 TLB라든가 요 근래 요즘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음봉 맞고 있지만은, 이런 쪽도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 단에서 오늘도 선방을 좀 해줄 걸로는 보이고요. 하지만 오늘도 뭐 쭉쭉 뻗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이격 조정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숨고르기 상태에서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오늘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률이 좀 높죠.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맞추기 형태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플랫폼주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룹주뿐만 아니라 디어의 10%의 강세, DNC 미디어도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줌 인터넷 4% 가까운 오름세를 띠면서 성장주 플랫폼주의 주가 회복세가 도드라지고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배터리 소재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낙폭이 과대했던 이런 배터리 소재주의 또 주가 회복 전망을 해주셨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제 거의 5일선 매매 이렇게 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일 것 같아요. 모아나가자라는 전략을 주셨는데요. 어제는 제이중 코스메틱이 상한가 마감했고요. 오늘은 또 장 초반에 이 종목이 급등세로 장중에 17% 가까이까지 올랐다가 탄력 좀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JST나가 또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상한가 들어가면서 오늘 중국 소비주, 소비재 쪽의 움직임도 굉장히 급등 양상, 중소형주 눈에 띄고 있죠. 최현주 전문가님, 중국 리오프닝주 흐름 짚어주실까요? 중국 리오프닝주 어제 대부분 다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죠. 중국이 한국하고 일본 비자 관련 중단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제 전체적인 코스피도 그거에 좀 영향받은 것 같고, 특히 중국 관련주들은 영향 민감하게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관련주 따라붙지는 말자. 따라붙으면은 결국 이런 사태 벌어지는 거고요. 저는 중국 관련주들은 이제는 조금 쉬어가야 된다. 조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같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금방 안 풀릴 겁니다. 일단 보복 조치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해제를 해주길 중국이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그럴 기미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저는 가격 조정이 오히려 좀 반가운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대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접근할 만한 그런 이슈의 전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자. 또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는 의견 주셨네요. 리오프닝 주 중에서 관심 있는 섹터, 지금 딱 보셨을 때 관심 있는 섹터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제 또 조정이 그래도 좀 컸으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네. 면세나 여행이나 LCC, 외국인 카지노, 화장품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차트도 비슷비슷하고,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중국으로 많이 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면은 여행주나 LCC가 좋을 것이고, 만약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거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면세나 그런 쪽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아니면 외국인 카지노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실적 턴어라운드 기반한 종목군들을 우선 보자라는 전문가를 또 최현주 전문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14일부터 있을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 일정에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 참석하는 상장사들의 주가 움직임 좋은데요. 히림 자연과 환경 4%에서 7%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방산도 괜찮습니다. 하나에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2% 내외 오름세, ICT 콘텐츠 관련해서 네이버와 네오위즈 홀딩스의 강세 눈에 띄는데요. 네오위즈 홀딩스는
그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블록체인 글로벌 진출을 이번 기회에 모색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까지 강세고요. 원전주 수산 인더스트리가 4.9%, 5%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강세가 돋보이죠. 8% 강세 띠고 있고요. 태양광의 대표 주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뭐 유니슨이라든지 대명 에너지, CS 윈드도 2% 넘는 탄력인데요. 오늘 이 같은 종목군들 좀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가 바닥을 확인했는지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이슈에 대해서도 좀 해석 필요할 것 같은데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일단 신재생 쪽에는 바닥을 확인했느냐 그러면은 일단 바닥권인 건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기가 바닥이냐 그러면은 여전히 시장에 달려 있죠. 내일 이제 뭐 CPI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 버린다면은 뭐 저점 한번 깨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단 가격적으로는 뭐 바닥권인 거는 같고요. CS 윈드도 지금 이제 V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대로 뭐 급반등이 계속 나오진 않겠지만은 바닥 흐름 좀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통역 쪽도 그렇고 또 하나솔루션도 급반등이 나왔죠. 태양광 쪽도 이제는 바닥을 좀 잡아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하나솔루션이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7% 정도 이제 상승이 좀 나오는 걸로 보고 있고, 원전 쪽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고, 어제 벨기에가 원전 쪽에 원전 중단을 포기하고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걸로 또 그런 뉴스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전 쪽에는 글로벌하게 지금 다시 재가동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원전 쪽 모멘텀을 좀 계속 받을 걸로 보고 있고, 윤 대통령이 이제 가게 되면은 정부 쪽에서 지금 해외 세일즈를 한다면은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 인프라 투자 쪽은 해야 되니까 건설 쪽이 해외 투자 쪽을 하겠죠. 그래서 건설 쪽이 정부 관련해 가지고 그건 뭐 늘 모멘텀을 좀 이제 받는데 대신 늘 받기 때문에 강하게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받지는 못할 거고 히링 같은 종목들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산 쪽에 해외 세일즈를 하려고 또 많이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하나스페이스라든가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 다 이제 반등을 좀 나오고 있고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이고, 또 뭐 신재생이라든가 원전 이런 쪽도 세일즈를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해 가지고는 모멘텀이 정부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속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 중심으로 모멘텀을 보시되,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뭐 엄청나게 강한 모멘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과 함께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저점은 잡아가는 느낌이다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인프라 관련해서 현대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에서 지난해 하반기 지분 확대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3.9% 오늘 강세를 띠고 있고요. 7,870원 선 움직임입니다. 이 작년 하반기 지분 확대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일렉트릭도 있는데 좀 조정이고요. 삼양식품, 대한유화, 두산, 덴티움 이들 종목들, SBS, 국민연금이 또 지분을 확대해서 주목받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라는 기업의 100억 달러 투자 추진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쪽은 바로 브리스텍입니다. 15%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솔트룩스, 마인즈랩, 셀바스 AI 같은 기업들이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픈 AI 같은 경우는 그 챗 GPT라고 해서 연초부터 좀 주목받았었던 챗봇이죠. 일론 머스크도 이 기업 또 이 서비스를 만드는데 일조한 인물로 꼽히고 있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 오픈 AI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100억 달러면은 12조 5천억 원이거든요.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뭐 이게 뭐 지금 바로 시장에서 호응을 얻어가지고 바로 움직이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일단 어떻게 뭐 지금 시장에서 호평은 좋지만은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이 돼야지 주가도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 뭐 구글에서 AI 처음에 그거 했을 때 그런 것만큼 아주 혁신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향후에 이제 성장성은 뭐 좋다고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반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무르익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챗봇, 오픈 AI 관련주로는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꼽히는데요. 현재 7%, 8%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비트나인, 솔트룩스, 마인즈랩, 또 코난 테크놀로지는 급등했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보합이고요. 이 밖에 바이브 컴퍼니, 플리토 등이 나오는데요. 이 챗봇 서비스, 챗 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기업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관심을 가집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관심을 가지는 이제 AI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관심은 분명히 가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어떤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라고 보기는 이제 힘들기 때문에 뭐 테마성이나 이제 모멘텀 관련성으로 봐야 되는데 솔트룩스만 보더라도 굉장히 급등을 하는 형태잖아요. 이런 부분에 더 갈 수 있을까? 그냥 단기적으로 모멘텀 한번 쳐주면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브릿지텍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도 이제 음성 인식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일종의 테마성으로 봐야 되고 오히려 올라갈 때는 좀 매도를 좀 하는 부분이 낫겠죠. 이제 이런 게 모멘텀이 아주 뭐 강해서 전체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은 뭐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좀 주목하는 그 AI 종목 중에 세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실적이라든가 또 요번에 이제 개발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원래 이제 이 회사도 음성 인식 쪽으로 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음악 관련한 AI가 이제 개발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내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목으로는 AI 관련 중에서는 좀 눈에 띄긴 하는데 근데 이 종목도 지금 가격이 좀 급등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그렇다. 가지고 계신 분들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는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상승한 건 SBB테크고요. 반대로 SPG 같은 경우는 같은 감속기인데 2%의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휴림 로봇, 레인볼 로보틱스 소폭의 상승 나타내고 있고요. 휴림 로봇은 2%까지 오르네요. 그리고 에브리봇이나 로보티즈 같은 종목군들은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5G 관련주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동 쪽의 경제 외교 안에 원전, 방산, 건설, 에너지 말고도 ICT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또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에이스테크가 5%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HFR, KMW, 서진 시스템, 솔리드 2에서 3%의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이 5G 통신 장비 최근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RF 머티리얼즈는 어제 급락했다가 지금 급등했다가 지금 꼬리 달리고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뭐 HFR이라든가 이노와이어리스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그동안에 좀 많이 상승한 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안 좋았는데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에 좀 도달하면서 상승 기술적으로 리바운드 과정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지금 뭐 5G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목을 받는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부수적인 테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주가 어느 정도 많이 올랐을 때 접근하는 것보다는 빠졌을 때 접근하는 거지. 최근에 반등 나오는 요 시점, 요런 시점에서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관주 가운데서 동양철관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요. 일본 기업과 플랜트 배관용 강관 공급 계약입니다. 18%까지 강세를 오늘장에 띄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DMZ 평화공원 관련주가 움직이네요. 웹스와 누리플랜 14에서 17%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쭉 살펴봤고요. 원달러 환율 시장 동향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현재 원달러 환율은 3원 정도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1241원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장의 동향 가운데서 또 짚어주실 부분들 좀 더 알아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도 음봉이 나오고 있죠. 우리 코스피가 121선하고 61선 사이에서 지금 갇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오늘도 이 정도 선에서의 이제 숨고르기 또 내일 밤에 CPI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CPI가 가령 이제 상당히 좀 낮게 나와가지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시장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엄청난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약간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과연 CPI가 기대치만큼 낮게 둔화됐다고 해서 S&P 500이 4,000선 위쪽으로 훌훌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쪽에 룸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기술적으로 좀 적다라는 부분이 좀 이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심리는 상당히 좀 호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중기적인 전망 뭐 한 달, 두 달짜리 전망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CPI가 뭐 제대로 이제 우리 예상치만큼 나와주면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도 좀 숨고르기 정도 단기적으로만 지금은 좀 계속해서 읽으면서 한 발 한 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일에 CPI가 좋게 나와서 이 CPI 안도 장세가 나오면 금요일장이 단기 고점이 될까요? 아니면 주 초반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수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긴 그러니까 하겠지만. 그 S&P 500이 4,000을 훌쩍 뛰어넘느냐 마느냐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4,000 위쪽으로 안착이 될 수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S&P 500이 한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2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착이 불가능하고 거기서 돌파 시도가 실패를 해버린다면은 그러면 또 한동안 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예상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예상이 되면은 좋을 텐데 예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CPI 발표뿐만 아니라 미국장의 흐름을 우리 증시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S&P 500 가운데 4,000포인트 돌파 여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 AI, 그 챗봇 AI 직접 서비스 써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AI 관련주 확산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음성인식 관련해서 브리지텍과 코콤까지 12에서 22%까지 오늘 장 강세 뛰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라는 기업에 대해서 일단 뭐 인수 결정한 건 아니지만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이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AI 관련주 올해 테마 될 가능성 없을까요? AI 관련주들이 이제 올해 테마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하지만 지금 당장에 계속해가지고 날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단기 모멘텀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동안에 솔트룩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솔트룩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7,000원에서 지금 18,000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움직이기는 그렇고 하니까 그동안에 못 움직였던 브리지텍 같은 종목들을 오늘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별로 보게 되면 브리지텍하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는데 어쨌든 이제 그 단기 모멘텀을 좀 보는 게 뭐 적당할 것 같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비중 축소,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 계속해가지고 모멘텀을 받기에는 일종의 이제 그 뉴스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의치 않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리오프닝도 그렇고 이런 AI 테마도 그렇고요. 단기 과열은 우선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전략 포인트 제시해 주시죠. 뭐 저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이제 단기 바닥 확인해서 계속 지수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말씀드렸고 제가 한 3주 전서부터 계속 11선 주목해보자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11선을 양봉으로 코스피 차트 보시면 돌파를 했어요. 너무 안착했다는 건 신호지요. 예. 거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빠져도 11선이 그동안엔 저항선이었으니까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5일선이 무너지더라도 11선에서는 매수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수는 일단은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외인들의 의도대로 지금 상단에서 만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청산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파생 쪽에서는.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 내일까지는 크게 안 밀린다. 종목별 싸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금요일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단에서 그냥 움직일 것이고, 만약에 금요일날 조금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금요일날 그렇게 본다면 금요일날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 초 CPI 봐가면서 매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지금 종목별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고, 아니면은 저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좀 크진 않은데요. 최현주 전문가 지난주부터 일관되게 11선 돌파 여부 주목해보자.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돌파한 이후에는 일단 11선까지 조정 좀 기다려보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 중소형주는 지금 1% 넘는 코스닥의 강세 속에 굉장히 또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종목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오늘장부터 좀 적극적인 매매 필요하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략 포인트 체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